사회적 경제라는 것이 워낙 범위가 크고 이걸 하루에 들은다서 우리가 이해하고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종일 들으셨겠지만 사회적 경제가 좀 무엇인지는 좀 그림이 그려지세요? 그래야 오늘 제가 강의를 어떻게 하냐 이제 딸려 있거든요. 종교와 사회적 경제는 워낙 범주가 크니까 제가 이걸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러니까 2021년 들어와서 제가 가장 많이 질문을 듣고 많은 목회자분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 하나가 조 목사, 우리 교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코로나 이후에 뭘 어떻게 해야 돼? 뭐 소위 말하면 규모가 있던 적든 간에 모든 목사님들이 저희 한결같이 물어보는 질문이고 제가 굉장히 많이 고민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고민할 수 있는 틀을 좀 마련하는 것이고요. 뭐 유인물에 워낙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제를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선교 흐름이 과연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 그러면 이것을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지역 선교를 좀 확장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하겠습니다. 이걸 어디를 보고 눌러야 하나요? 요거? 넘어가지가 않네요? 쳐주셔야겠군요. 예, 쳐주시죠. 예, 넘어가시죠. 예, 잠깐만요. 먼저 좀 코로나 상황 속에서의 한국교회 상황인데요. 이 내용은 제가 한 게 아니고 저희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그 그룹을 통해서 일반인들, 기독교인들, 또 목회자들 중심으로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교회 내에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인터뷰 내용은 있었지만 외부, 특히 일반인을 통해서 한국교회 상황을 이렇게 하는 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요약은 했지만 굉장히 좀 우리에게 주요하게 많은 걸 좀 알려주는 내용인 것 같고요. 넘겨주시기도 안 넘어가네요. 예. 다시 한번 네. 여기다 두고. 올려있는데요? 잠깐만요. 아니, 되네요. 예. 네. 여기 보면 장로회 신학대학교 코로나19와 한국교회에 대한 연구 2021년 4월 14일 날 목회자 300명, 개신교인 500명, 비개신교인 500명, 기자 100명 등 총 1,400명을 통해서 GN컴 리서치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어쨌든 온라인 예배로 대체를 했다. 그리고 현장 예배는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했고 이건 교인들이 선택하게끔 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러면 예배 드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이건 그렇게 나오네요. 귀찮고 게을러서. 그러나 교회에 가지 않으니까 예배 드릴 마음이 안 생겨서 예배 드리지를 못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코로나가 우리가 알다시피 종식되지는 않을 것 같고 계속 이런 상황으로 간다라면 이제 비대면 예배는 거의 기정사실화 됐는데 한국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또 물어봤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어땠느냐. 이제 기독교인 물어보니까 가족끼리 또 함께 예배 드리니까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라는 또 대다수 90.4%가 긍정적인 얘기를 해줬고요. 그 중에 이제 82%는 교회에서 이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중요할 줄 몰랐다. 역시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주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한국교회가 이제는 공적 문제에 대해서 특히 사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동참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한국교회가 앞장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이제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이런 일반 교인들이 이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입니다. 그러면 주일 현장 예배가 중단이 된 셈이잖아요. 이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했더니 그래도 87.8%가 잘한 일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일부 교회가 예배를 좀 강행하고 있잖아요. 굳이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않겠지만 전 모씨라고 얘기는 안 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더니 사회적 공의를 위해서 반드시 중단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은 여전히 이런 숫자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부 교회의 현장 예배 지속 이유가 뭐냐? 이건 교회 이제 출석자 물어봤는데 조금 이건 우리 목회자들에게 안타까움을 주는 장면이긴 하겠는데요.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는 주일 성수 절대 원칙을 우리는 지켜야 한다. 이런 부분과 교회 헌금이 줄어들어서 교회 운영이 매우 어려울까봐 현장 예배를 고수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이제 한국교회의 평가를 한번 일반인들, 목회자들, 또 교인들 물어봤습니다. 어쨌든 코로나19 사태 한국교회 대응 방향 평가, 교회 예배와 모임 이걸 자제를 해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니까 61.5%가 자제를 하고 있다라는 의견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있다. 또 전체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 요거 이제 기독교인의 입장입니다. 대체적으로 교회가 잘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항목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제 목회자, 개신교인, 비개신교인, 기자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봤을 때 교회는 정부의 방역 정책에 잘 협조하면 이렇게 쭉 나오죠. 목사님들이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게 이제 목사님들의 생각, 그래야 하겠죠. 네. 또 당연히 그래야 맞는 거겠죠. 어떤 목사님들은 너무 잘하고 있다. 교회가 이 정도 하면 대체 뭘 더 해야 하냐 이런 입장인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건 일반인들입니다. 일반인 교회 다니자는 분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나 현저하게 내려앉아요. 특히 사회가 교회 요구하는 목소리를 18%밖에 안 됩니다. 비개신교 15%네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회의 부름에 앞장서고 해야 하는데 왜 교회 니네 그 모양밖에 안 돼? 이게 이제 일반인들 주요 생각이고요. 특히 전체적으로 교회는 코로나19에 잘 대응하고 있는데 목사님들은 80%예요. 이야, 잘하고 있어. 그 다음에 개신교인은 59%입니다. 이 중에 이제 언론인들은 두 가지 언론이, 종교 언론이 있고 일반 언론이 있습니다. 25%가 그렇게 잘하고 있다. 근데 일반 개신교가 아닌 일반인들은 12%밖에 안 돼요. 나머지 80몇 프로는 교회가 지금 심각하다. 그리고 이 표현이 좀 그러게 하겠지만 이제 이 코로나19가 전파되는 원인에 교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인 거죠. 언론에 비친 개신교 교회의 모습은 이와 같이 나타납니다. 특히 제가 여기다 동그라미 쳐놨는데요. 안타깝게도 비개신교에서 76%는 교회는 이기적인 집단이다.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일부 교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게 우리가 위안을 삼아야겠죠. 전체 교회는 아니지만 일부 교회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일반인들은 그렇게 좋은 평가는 아닙니다. 특히 교회가 공익적인 역할을 못하는 것 같다 해서 53%나 나오고, 또 다행스럽게 목사님들도 교회가 공익적인 거에 앞장서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들을 또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이게 굉장히 오늘의 이제 주제인데요. 그러면 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교회가 어떤 관심을 가져야 하느냐, 어떤 데 주제를 가지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문제인데요. 첫 번째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실생활로 신앙 실천이 좀 전환돼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본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신교의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다 실천적인 거로 이제 넘어가야 한다는 부분과 예배의 본질에 대한 정립,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의 공적인 사회적 역할이 무엇인지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건데, 오늘 저는 이 세 번째 요걸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자고 합니다. 그럼 교회가 가지는 공적인 사회 역할이 과연 무엇일까? 여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잖아요.
보시다시피 이제 쭉 나와 있는데요. 사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해야 한다는 게 목사님들이 의외로 70%입니다. 아, 이제는 코로나19 이후에 사회와 뭔가 좀 열어놔야겠구나. 소통을 필요하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소외계층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에 대해서 이제 교회가 앞장서야겠다라고 이미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사회에 대한 요 부분을 이제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가야 한다고 이제 인식이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고, 사회의 약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교회가 이제 들어가야겠다라는 이런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결국 이제 비대면 시대 한국 교회에 대한 재언을 보자면 이 비대면 문화, 요즘 이제 비대면 문화라고 새롭게 또 구성이 돼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수평적이잖아요. 수직적이지 않잖아요. 수평적이고 상호 소통력이 의외로 또 굉장히 빨리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겠고, 새로운 문명에 대한 제대로 대응하며 위기를 좀 극복해야겠고요. 지금 한국 사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소득, 노후, 외로움, 불신, 정치, 종교 위기 놓여져 있고, 특히 이제 이 노후 문제, 이제 한국이 2025년이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고령의 문제는 남의 문제인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특히 이제 일본, 뭐 이탈리아가 굉장히 코로나에 피해를 많이 봤죠. 왜 그런지 아세요? 고령의 문제가 워낙 크니까 대다수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근데 이제 이게 한국이 25년이 되면 전 세계에서 1위입니다. 약 숫자가 60%인가? 고령 사회가 이제 한국 사회에 이미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를 위로하고 품으면서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오히려 종교의 본연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코로나19로 오히려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저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지만 그냥 제가 생각할 때에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교를 얘기했을 때 교회의 사명은 선교 활동입니다. 그럼 선교라는 건 뭐냐? 기독교 복음의 전파잖아요. 특히 기독교 전파라고 했을 때 이것을 좀 좁은 의미로 보면 결국 대면이죠. 1대1 만남이 되든 그룹을 만나든 결국 복음 전파라면 누군가를 만나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전파와 교회의 전도이죠. 두 번째로는 이걸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를 설립하는 게 지금까지 선교의 좁은 의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는 이제 코로나19 시대에 많은 목회자분들이 교회의 정체성을 이제 새롭게 인식하게 돼요. 교회란 무엇이냐라는 부분, 교회의 아이덴티티가 뭐냐, 이런 부분을 고민하기 시작을 했고, 교회가 이제 결국 지역사회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교회가 지역사회하고 별개로 할 것이 아니라 지역 안에서 교회가 무엇을 할 것이고, 지역사회의 어려움, 지역사회 문제를 교회가 어떻게 공동으로 대응할까, 여기 이제 새롭게 접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 구조를 확 개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전도에 예를 들어서 뭐 청년, 이 그룹이 이제 지역사회로 나가기 시작을 해서 지역사회 문제를 이 그룹을 통해서 조금씩 풀어나가고 있는, 이게 지금 나중에 실례를 보여드리겠지만 많은 교회들이 지금 그렇게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자 중심의 선교 방식 내용에서 이제 선교적 교회가 조금씩 이제 출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이제 속해 있는 애장 통합 교단은 한 3년 전부터 총회 주제를 마을 목회를 이제 정했어요. 그래서 마을 목회를 통해서 이 4가지 방식으로 지금 접근을 시작을 했고요. 결론적인 그겁니다. 교회는 결국 마을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마을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지? 이게 이제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가 마을 속에서 함께 가야 하고, 마을에 이 여러 가지 일어나는 현상, 어려움을 교회가 앞장서서 극복해주고 교회가 매개체가 돼야 한다는 게 총회의 저희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신학적 실천 방향, 뭐 여러 가지 정책 방향에서 지금 현재까지도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이거죠. 마을 목회의 선교를 통해서 지역 공동체를 살리고 활성화시키는 대안적 목회 활동을 확대시키는 겁니다. 아까 앞서서 우리 이현민 위원장께서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 얘기했을 때 공동체 얘기를 조금밖에 보셨다고 하셨더라고요. 근데 사회적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중에
바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를 살려내느냐 못 살려내느냐 이게 사회적 경제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것은 교회가 앞장서서 해야 하고 결국 지역사회를 선교 현장으로 새롭게 인식을 하고 지역사회를 향한 풀뿌리 선교를 통해서 지역교회의 건강한 성장과 지역사회와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마련을 해야 하는 게 요즘 새롭게 바뀐 선교의 방향입니다. 이 틀 속에서 이제 시작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양한 지역 선교의 사업들이 개발이 되고 또 교회가 나와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예를 제가 적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이제는 사회적 경제라는 틀 속에서 들어가야 하고 사회적 경제에 어떤 지역 사회의 이음을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여러분들 지금 세 번째 강좌니까 첫 번째 강좌, 두 번째 강좌를 통해서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이 영상을 한번 보세요. 이 기업은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고요. 예. 이게 좀 교회에 전맥을 많이 시켜서 아까 냉장고 얘기 나왔잖아요. 요즘 공유 냉장고를 교회에서 많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살림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생활협동조합의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거고 여기는 소비자 생산자가 함께 이루어가고 있죠. 이해되세요?
이제 사회적 경제 뭐 거창할 필요는 없고요. 운영 원리 나오고 사회적 경제 뭐 개념도 나오고 정의도 나오고 이게 이제 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사회적 경제는 나라별 상황에 따라 다 틀립니다. 그래서 한국은 한국의 사회적 경제 개념이 있다라고 하면 일본은 또 일본의 방식, 미국은 미국, 이탈리아는 이탈리아 방식이 다 틀리고 개념조차도 틀립니다. 그러면 여기도 제가 적어놨지만 결국 뭐냐, 이렇게 여러분 간단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회적 경제의 가장 핵심 두 가지 핵심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지역사회 문제를 이 경영의 원리가 해결해 주냐 못 해주냐의 첫 번째 문제. 그러니까 사회적 개념 반드시 지역사회에 들어가야 하고 지역사회의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줘야 합니다. 그걸 극복해 줘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회적 자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게 이제 사회적 개념의 핵심입니다. 이 두 가지가 빠져버리면 그건 일반 영리 기업으로 우리가 내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이윤 당연히 창출을 해야죠. 근데 그 이윤을 창출해서 어디에다 어떻게 쓰느냐. 이게 이제 사회적 경제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사회에서 얘기하는 사회적 경제는 뭐냐. 이건 아까 말씀드린 다 틀립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구성원 간 상호 협력을 통해서 또 연대를 통해서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그럼 한국은 여러 가지가 많은데 범주를 4가지로 그냥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사회적 경제 기업은 뭐야?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적 기업 들어보셨잖아요. 그 다음에 자활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뭐 농어촌, 공동체회사 이렇게 있는데 주로 우리가 이제 이 4가지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사회적 경제. 예, 이건 한 번씩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셔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이 자리에서 우리는 사회적 경제를 얘기하고 교회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 왜 교회가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회적 경제 성리적 의미는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결국 창조 질서의 회복과 생명 가치의 보존이라는 기독교의 본연의 가치와 자연스레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대교회 그러잖아요. 초대교회의 공동체 나눔과 섬김의 실현이고, 마지막 3번째로 온전한 인간 회복을 이루어가는 결국 희년 사상이다.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 제가 뭐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결국 우리가 보니까 이게 사회적 경제와 결론은 일맥상통하는 거고, 성경의 가르침 속에서 사회적 경제가 그럼 예수님 이전부터 이미 실현이 되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기독교 사회적 경제가 왜 필요하느냐? 결국 이 자본주의 사회 양극화 극복에 교회의 하나의 새로운 응답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여기서 교회가 협동조합을 만들어내고 마을의 중심을 통해서 교인을 중심으로 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내서 지역 공동체 활동 역시 매우 중요한 선교적 차원으로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밑줄 그어놨는데요. 교회 공동체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현실적 대안을 찾고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교회의 공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럼 이 공적인 역할이 뭐냐는 이제 지역사회 문제가 뭐냐를 파헤쳐 보셔야 돼요. 너무 어르신들이 많은데 이 어르신들이 할 일 없어서 좀 고민하고 계시면 교회가 그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도 좋겠고요. 교회가 지역사회 보니까 육아 문제로 많이 힘든 분들이 많이 있으면 공동육아에서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전주 지금 강림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지금 강림교회가 고민하고 있는 게 은퇴의 문제, 그리고 어르신들이 많이 은퇴를 하잖아요. 집 문제 많이 고민을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 40여 가구를 좀 해서 그걸 좀 공동주택을 하는데 방식을 주택협동조합 형식으로 좀 지으려고 해서 저에게 지금 목사님이 과제를 줬어요. 이렇게 이제 공적인 문제잖아요. 그게 이제 금암동이라는 아주 낙후된 지역에 있는데 그래서 연립주택을 좀 저희가 구입하는 게 지으려고 해요. 이렇게 해서 약 한 15편 정도에 해서
그걸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교회가 지역 사회를 이해하고 특히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참여한다라면 이게 바로 사회적 경제를 하는 이유가 아닐까. 그리고 경제적인 실현을 위한 성경의 신앙과 이념을 보유하고 있고, 이미 교회는 그러잖아요. 이미 체계화된 조직망을 구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목적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교회가 그 지도력을 펼칠 수 있는 것이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인적과 물적 자원을 이미 확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활용 가능한 다수의 종교 유시설 및 사회복지 네트워크를 이미 교회는 확보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활동 영역이, 우리 앉아 계신 목사님 마찬가지지만 활동 영역이 교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저기 걸쳐져 있으시잖아요. 또 지역사회에 많이 또 관여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네트워크를 활용하자는 거죠. 그리고 이미 종교는 언론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사를 통해서 충분히 사회적 경제를 알려내고 홍보할 수 있는데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의 역할은 아까 말한 이 부분, 사회선교 일환으로 사회적 경제를 바라보고 특히 비즈니스 사역과 연계하는 방안을 좀 모색하는, 그래서 이걸 사회선교의 한 일환 이렇게 우리가 내다보는 것도 필요하겠고, 한국교회가 사회적 경제 영역에 관여할 때 조직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선교의 목적,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 투명한 재정 운영의 고민, 유한회사,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협동조합, 사회적 마을기업 등 충분히 교회가 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좀 문이 열려져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일시적인 시혜가 아닌 지속가능한 사회 기반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워서 지역사회를 좀 변화시키는 역할, 그리고 연약한 이웃에게 물질 등의 지원을 통해서 자립을 지원한다든지, 교인들이 은혜받고 훈련되어 사회에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여러분들 질문할 수 있죠. 그럼 교회가 사회적 경제를 한다는데 아까 목사님이 얘기하던데 사회적 기업도 있고 마을 기업도 있고 협동조합도 있고 자활 기업도 있는데 교회가 뭘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가볍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건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은 누군가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법이 바뀌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요즘 여기 한 20여 분이 앉아 계시는데 여기에 4개의 협동조합을 제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무슨 근거로? 딱 답 나오잖아요. 수학 잘하신 분은 답 나오잖아요. 5명씩 모여가지고 4그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예전에 굉장히 조건이 까다로웠어요. 저 처음에 일할 때만 해도. 근데 지금 완화가 돼서 5명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게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쉽게 만들어내고, 이건 물론 이제 인간은 아니에요. 설립 신고입니다. 그래서 신고만 해서 소정의 서류만 잘 맞춰 나가면 하고, 요즘은 지역 내 안에 이미 지역센터가 다 있어요. 거기에 의뢰를 하시면 여러분들 서류 가져가시면 다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교회에서는 이 그룹 5명만 모아내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지, 근데 이 무엇을 할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그 조합에 하실 분들이 모여서 지역사회의 눈을 돌려서 함께 찾아가는 것이죠. 그게 간단히 말해 그게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일반 주식회사는 그 사업 자체가 아예 틀려버리는 이런 구조입니다. 간단해요.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해서 공통의 경제, 사회, 문화적 필요와 열명을 이루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한 사람들의 자율적인 결사체입니다. 그래서 지역선교의 필요를 사업으로 전환한 기업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나중에 전환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개입하는 게 아니고 교인들이 개입을 해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목사님들은 기왕이면 좀 뒤로 빠주시는 게 좋고 잘 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서포트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특징은 뭐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협동조합은 독립된 조직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로나 모든 것부터 자유로운 기업입니다. 누가 개입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교회 얘기했을 때 교회가 주체되면 안 돼요. 그럼 교회의 예속이 돼버리잖아요. 이건 아까 말한 대로 자발적인 조직이고 독립된 조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입하고 탈퇴하는 게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열어놔요. 김지사 왜 나가?
그러면 안 되지 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자유롭게 가입하는 것도 자유롭게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개인적 이익과 공동의 이익이 동시에 추구가 됩니다. 제가 아까 주택협동조합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지금 주택협동조합을 건물을 짓고 있는데 땅 누구 소유야? 그 다음에 집은 누구 소유가 돼?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공동체 이름으로, 법인 이름으로 만들어서 그 법인명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땅도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어느 교회가 아니라, 교회 목사가 아니라 그 공동체 이름으로 하고, 만약에 거기에서 나가시면 자유롭게 그 자기가 투자한 금액 가지고 나가시면 되는 거고, 예, 그렇게 자유롭게 해야 하는 것이고요. 가장 협동조합의 핵심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정권을 준비해서 딱 가지고 가면 그 중앙정부에서 다른 거 안 봅니다. 이 협동조합이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교회라면 가장 겁부터 내요. 왜냐하면 교회는 이게 내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협동조합은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됩니다. 누가 뭐 돈을 투자를 많이 했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오랜 교회 생활을 다 필요 없고, 한 명 한 분이 다 소중한 그런 민주적 방식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장점을 보면 결국 조합원이 소유한 사업체예요. 주주회사는 주주가 소유하잖아요. 제가 이 핸드폰을 샀다고 해서 이 핸드폰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물건을 샀을 뿐이지, 이 물건의 소유는 S라는 회사잖아요. 대기업이잖아요. 근데 협동조합은 아닙니다. 협동조합은 내가 주인이고 내가 이걸 소유한 이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치조직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1인 1표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공동의 필요와 욕구, 염원을 실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부에 항상 논의를 통해서, 총회를 통해서 필요한 사업을 결정하고, 이번에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우리가 좀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서로의 논의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예. 그리고 강점은 아까 말한 대로 협동조합은 배당보다는 서비스 이용이 목적이기 때문에 크게 수익이 기대지 않는 사업도 조합원들의 필요만 있다면 사업체를 만들어낼 수 있고, 영리기업에서는 활용하지 않는 생산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사회 전체적으로 유익할 수 있고요. 이윤이 직접 모인이 아니라 비싸게 서비스 또한 재화를 제공할 것이 아니라 원가에 속할 수 있어 얼마든지 가격 결정은 내부에서 결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협동조합 하나만 가지고요. 지역사회에 필요한 제품과 사회서비 제공할 수 있고요. 지역사회 소통과 통합을 지원할 수 있고, 조합원과 지역주민을 위한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수 있고, 지역사회 일자리와 고용 창출로 새로운 인구 유입을 지원할 수 있고, 지역사회 교육과 훈련 기회 제공으로 인해서 인적 역량을 제고할 수 있고요. 지역사회에 대한 취약계층을 또 지원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뭐 다양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죠. 그러면 기독교 사회적 경제 기업의 한번 실천을 좀 실례를 볼 건데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 사회적 경제가 어느 정도 되고 무엇을 하고 있을까 궁금하시잖아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다 기독교 관련된 사회적 경제 기업입니다. 교회가 노숙인 쉼터를 하고 있는데 노숙인분들의 자활을 위해서 만든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이분들 다 노숙인분들이 있어요. 조합원분들이. 여기는 저희 총회
사회봉사부에서 앞장서서 우리 4.16 유가족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냈고 이 목공술에 적극적인 좀 우리가 지원도 해드렸어요. 이분은 침대교 목사님이세요. 근데 군포 지역에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시고요. 교회 안에는 카페, 공동 모임이에요. 지역사회를 위해서. 물론 이런 것은 이제 교회의 목사님들이 먼저 나서서 시작을 했지만 어쨌든 교인들과의 목사님들 끈끈한 소통 그런 관계성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고 여기는 다 교인들이 허락을 해주고 교인들도 앞장서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것 같고요. 저희 교단은 원래 처음에 애장생협이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꾸준히 가다가 한때 좀 어려움을 겪어서 중단이 됐다가 다시 2015년도에 이제 온생명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 이름을 바꿔서 다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조합원 한 2,000명 정도 있고 지난 2015년 9월 4일 날 다시 재창립총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창립총회하는 방식이고 지금 여전노회 중심으로 여기는 저희 총회가 100주년이잖아요. 100주년 기념관 안에 이렇게 카페도 만들어 놓고 또 여기 이제 카페입니다. 홈 쇼핑몰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애장 통합교단이 열심히 지금 저희 애장생협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 이제 기독교 사회적 경제 기업을 제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곳 중에 하나고 작년에는 노동부 장관상도 받았던 곳인데요. 농촌 지역 목사님이세요. 굉장히 오래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시고 쭉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순수하게 목회 활동만 하시다가 농촌 지역 현실을 보게 되시고 특히 여기가 전남 하순군인데 역시 전남 하순에 여기 계신 분 알겠지만 하순이 녹록지 않거든요. 인구가 다 떠나고 왜냐하면 광주하고 인근이 가깝기 때문에 대다수다가 광주 우리 진안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인근으로 대전 아니면 전주로 다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뭐 인구 2만인데 그건 거짓말이죠. 제가 볼 때는 2만 어림도 없죠. 그리고 다 외부로 공무원 자체도 진안에 안 살죠. 다 전주로 빠져버리잖아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어려움이 생기니 이 목사님이 이제 그 현실에 눈을 뜨게 되고 특히 이제 고령화 사회이니까 이 어르신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목사님이 이 힐링 알토스 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 이건 뭐냐면 지역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뭐 커피, 전통차, 뭐 이런 기타 등등이고 특히 이 교회는 케냐에다가 건물을 줘줬어요. 그러니까 지역 청년들을 위해서 IT라는 그 센터를 만들어줘서 그 청년들이 컴퓨터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케냐 하면 커피 좋아하시는 분 아시죠? 뭐 커피에 가장 유명한데 여기는 잊어버렸다. 한국에 하나밖에 없는 커피예요. 그 지역이 무슨 지역인데 바링고. 우리가 케냐 하면 케냐 AA만 알고 있거든요. 이건 바링고 지역은 굉장히 유명한데 여기가 이제 소위 공정무역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이 교회가 이제 하고 있고 해서 특징은 지역 일자리 창출을 해서 지금까지 2014년부터 그 전부터 해오셨지만 오랜 기간 동안에 지역 일자리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한 2,000명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해 주셨더라고요.
대단하세요. 거기에는 청년 일자리, 어르신 일자리 함께 하고 계시고 지역 주민의 경제적 자리 사업을 직접 교회가 앞장서 하고 계십니다. 이 협동, 그러니까 교회가 하다가 이걸 협동조합 묶어낸 거죠. 그래서 마을 농산물 판매장, 노인 일자리 사업, 가공 공장, 체험합성을 이걸 교회가 운영을 하다니 협동조합으로 끌어낸 거예요. 이 협동조합은 지역 중심, 그러니까 교인도 교인이지만 지역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도서관, 문화공연 사업도 하고 있고 장학금 사업, 여기 써져 있구나. 페냐, 발인고 공정무역, IT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 노동부 장관 수상도 했고요. 정경호 목사님이시고요. 참 열심히 하세요. 네, 열심히 하시고 요게 이제 이 교회예요. 신실한 교회, 하순에 이제 있는 교회인데 그 앞에 이렇게 카페라고 카페 운영 잘 돼요. 그래서 이 카페를 만들자마자 뭐 뻔하게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죽서 이제 카페가 생기고 잘 되니까 너도 나도 이제 잘 될 줄 알고 근데 아니죠. 이유가 있어요. 여기가 잘 되는 이유가 있죠. 그래서 마을은 카페지만 마을의 사랑방의 역할, 보통 어르신들 이렇게 모이는 데가 있잖아요. 그 역할을 이 카페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바자회를 아주 건하게 하십니다.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판매하는 뭐 천연비누, 잡곡류, 전통차, 원두커피, 뭐 다양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카페 안에 이렇게 식품 코너를 마련해서 하고 있고요. 궁금하신 내용은 힐링 알토스만 치면 뭐 인터넷 금방 검색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찾아가시면 대환영하십니다. 네. 여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택협동조합. 그러니까 주택협동조합이라 하면 공동으로 주택을 만들어서 서로 소유를 가지고 운영하는 곳이고요. 저희 교단 목사님이세요. 여기는 교회란 이름을 안 쓰시더라고요. 그냥 은혜 공동체라고 하고 도봉구에 있고요.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리고 주택협동조합을 만들어 지하 1층, 지상 3층이고 이 소유권은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을 만들어서 주택협동조합 이름으로 은혜 공동체 협동조합 이름으로 모든 소유권이 다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자유롭게 누구든지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이제 교인뿐만 아니라 이 도봉구 이 지역 안에 이제 주민들도 함께 있는 것이고 지역 내 음악교사, 변호사, 간호사, 회사원, 자영업자 등 학생 등 50여 명이 주축이 돼서 협동조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한 여기는 공동육아. 예. 타가방, 저때 용어가 타가방은 지금도 그러나요? 공동육아를 같이 병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과후 교실을 하고 있고 공동식당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식당은 공동식사예요. 그리고 지하 1층은 강당, 식당, 지상, 뭐 카페, 게스트룸에서 2, 3층은 주거지역입니다. 네, 그리고 밑에는 마을을 위해서 개방을 하고 있고서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가보세요. 굉장히 지역 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요즘 막 뜨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하도 많은 목사님이 싫어하세요. 저 싫어하세요. 제가 하도 홍보를 많이 했더니 어쨌든 우리에게 뭔가 좀 많은 고민을 하게끔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요즘 이제 막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교회인데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더불어숲 동산교회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는 경기도 화성시 봉당읍에 있고요. 교회가 하도 많은 걸 해가지고 뭐부터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자금 만들기 NGO 페어라이프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공정무역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정무역 카페 맑은 샘을 운영하고 있고요. 마을 공동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지역에 있는 아이들 위해서 교육을 그러니까 학원의 개념의 형태를 그래서 이 지역은 아이들 학원 안 가요. 다 여기로 옵니다. 그리고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목사님이 작년부터 시작했던 게 공유 냉장고인데요. 교회에 뭔 수입이 하나 생겼었어요. 그래서 상당한 금액의 수입이 생겨서 그것을 고민을 하다가 마을 장로님이 제안을 해서 냉장고를 좋은 냉장고를 사서 그 안에 식료품을 사다 놓는 거예요. 그럼 마을 어르신애들 누구든지 와서 그 안에 있는 것을 이렇게 꺼내갈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식품 나눔 사업도 하고 있고
모든 분들이 냉장고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참 대단해요. 한 번도 안에 있는 내용물이 끊기지가 않아요. 항상 채워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사회협동조합 더불어 숲을 운영을 하면서 이 모든 걸 사회협동조합으로 다 이렇게 전환해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찾아보십시오. 뭐 제가 뭐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서 보시면 충분하게 이렇게 여기 냉장고, 공유 냉장고, 이게 한 5개가 교회 안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누구나 들어가서 들랑달랑 하면서 뭐 주스도 마시고 김치도 꺼내 먹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건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굉장히 잘 지어놨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아까 말한 아이들 교육도 하고 있고, 담임 목사님이죠. 젊으시죠? 50대 중반이시던가 이분이. 근데 요즘 이제 언론에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목사님 한 분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영상물이나 이게 인터넷에 워낙 많이 나와 있어서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저와 뭐 한명재 목사님도 같이 갔지만 돌봄 사업에 대해서 제가 요즘 고민하고 있고, 돌봄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고민하는 중에 이제 한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 교수님이 어제 전화하셔서 저하고 1시간만 딱 통화하면서 이제 알려준 건데요. 성공회 기독교잖아요. 개신교 교회예요. 대구에 있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유명한 거고, 여기가 이제 애은교회인데, 애은교회는 처음부터 교회를 만들라고 지어진 게 아니고, 이 평리동이라는 지역에 있는 근로자, 그러니까 노동자들을 위해서 평리 노동자, 그러니까 근로자 지원센터가 있었대요. 오래전에. 거기에 이제 상당히 같이 있었나 봐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 이끌어져 가고 있고, 니모 등을 통해서 지금 지어 있는데, 이것은 지역 주민을 위해서 교회 시설 다 개방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지역에 다 개방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식당은 상로식당인데, 이건 쉽게 말하면 공유식당입니다. 그리고 책방, 에버그린 카페, 또 지역의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한 개발을 위해서 애은 창작 스튜디오를 해서 아마 예술 작품 창작 공간으로 교회를 이렇게 해서 예술인들이 늘 끊임없이 공간을 이용하고 있고요. 강의실을 만들어 놔서 얼마든지 지역에 강의가 필요하면 여기를 개방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역 주민 밑반찬 나누기 사업을 해서 어르신들이랄지 이렇게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야채 나누는 사업. 그래서 향후 사회협동조합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 아마 지역사회 서비스형으로 이걸 전환을 해서 지역사회 서비스로 좀 활용을 할 모양입니다. 여기가 애은성당이고요. 원래가 이제 지역 안에가 있는데, 근로자 센터가 시작이 되다가 너무 노예가 돼서 중단이 됐대요. 근데 성당이 들어가면서 이걸 싹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을 한가운데 있거든요. 이렇게 새로 싹 리모델링을 해서 개방을 했고, 카페도 있고, 여기가 아마 식당일 거예요. 그리고 앞에 뭐 이렇게 개조를 해서 지역 주민들이 언제든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건 뭐 성직자들 중심이 된 건 아니고 교인들이 중심이 돼서 의견을 제시했고, 그게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되면서 대구에서는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다 된 건 아니고, 오늘은 그냥 맛보기로 제가 한 거고요.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궁금하시고 이 사례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얼마든지 말씀드리고, 또 자료를 이제 말씀하시면 그 자료는 제가 언제든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이건 이제 중요한 건데요. 제가 예시를 든 겁니다. 저희 전주 시온성교회로 가장 저희 애장 통합에서는 큰 교회인데, 장로님들하고 제가 한번 이 모임을 한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시온성교회가 협동조합을 어떻게 하면 좋아?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아? 그걸 한번 장로님 앞에서 제가 강의한 적이 있고,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기 전 이걸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이제 워낙 대형 교회니까, 교회만서 5,000명이 넘는 교회니까 지역사회에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좀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역에다가 그냥 내놓아 버리겠다라고 야심차게 좀 생각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시온성 공동체 중심으로 사랑과 나눔, 공유, 공존의 연대와 협동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 이익과 보람을 도모하고 가치를 추구해서 조합원의 성장과 더불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 등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선교를 확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시험 공동체를 이런 식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교회의 선교의 확장, 교회의 어떤 발전, 그것만 쓰지 마시고 지역사회 안에서 어떻게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시험 공동체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얘기를 했고 대다수 장로님이 동의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크게 4가지 방향을 제시를 해봤어요. 삶의 질 향상인데 이 삶의 질 향상은 지역사회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그 교회가 있는 지역이 낙후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삶의 질 향상. 두 번째는 일자리 창출. 교회가 그래도 이 교회는 재빨리게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오래전부터 해오셨어요. 그래서 그걸 더 이어서 지역사회 어르신을 위해서 창출을 좀 하고 싶다 그러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지역사회 사회적 문제를 교회가 적극적으로 좀 개입해서 해결해 보겠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지역사회의 성교 확장을 하는데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궁금하신 것은 처음에 저한테 조 목사 교회가 학원 해도 돼? 이걸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학원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얘기를 제가 가까이 지내가는 학원 저희 연합회 회장님 계시거든요. 그게 어느 교회야? 내가 가서 이 얘기를 할게.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학원이 아닌 공동 이런 개념으로 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를 좀 발전시키세요.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여하튼 이런 4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제가 사업 방향을 좀 말씀드려서 좀 그렇게 하고 있고 어쨌든 최근 안팎으로 한국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좀 고민들이 많고요. 아까 저 얘기했지만 우리 교단에서는 마을 목회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 없는 교회는 미래에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이 한국 기독공부의 교회 마을의 마당이 되자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김성은 장로가 쓴 글이 굉장히 잘 쓴 글이고요. 교회가 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지 장로님이 쓰신 글인데 굉장히 잘 쓰셨더라고요. 최근 맞벌이 핵가족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엄마 양육에 맞서서 공동육아의 가치가 요즘 새롭게 계속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저출산 문제를 좀 적극 개입을 해야 한다. 그리고 협동적인 육아를 실천하는 게 중요하지 않게 해서 저렴한 비용, 공간 확보, 교회 행정 인력 활용 가능, 장년층 성도 참여, 돌봄 서비스 확충, 지역사회 확대 가능해서 공동육아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마을 교육 공동체. 지금 청와대가 여러 가지 인성 교육 중에 하나가 지금 앞장서고 있는 게 이 마을 교육 공동체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엄청 풀어놨어요. 우리 지난도 아마 각 지역마다 이걸 하려고 지금 혈안되어 있을 거예요. 이미 다 하고 있어서 지금 이걸 누가 하고 있냐 안타깝게도 주체가 없다 보니까 평생교육학습센터 있죠. 여기다 이걸 넘겨버린 거예요. 청와대 가서 굉장히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걸 빨리 뺏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다라면 이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을 진행하세요. 그럼 지자체의 지원도 가능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 가장 핵심으로 좀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이 노인 그룹홈 사업입니다. 특히 이제 요즘은 통합돌봄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시범 사업을 약 50억이 넘는 돈을 풀어서 지금 한 5년간 시범 사업을 중앙정부가 하고 있어요.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이게 올해가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많게는 520개라고 하는데요. 한국 사회 520개 지역에다가 이 통합 돌봄 사업이 이제 전개될 예정이고요. 이미 가시화되고 있으면서 한명재 목사님하고 저하고 지금 이 작업을 이따가 식사하러 갈 언양장 마을에다 제가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교회가 이렇게 앞장서서 통합 돌봄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겠다. 그래서 노인의 문제, 이 고령화 문제를 교회가 앞장서서 해결하는 건 중요하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경제를 위한 교회 실천 사항을 제언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몇 가지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건 원칙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래? 나도 한번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 이걸 지역사회로 해서 풀어나갈까 고민을 하실 거예요. 이 원칙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분들도 아주 귀한 사회적 경제 지역사업에 그 누구도 다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역사회에 대한 분명히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훈련을 받았는데 지역사회에 들어가서 마을 만들기 지도부터 그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역사회에 딱 들어가가지고 종이 A4에다가 다 그림을 그려요. 예, 그 얘기는 뭐예요? 마을을 알아야 뭘 할까? 지역사회가 뭔지를 알아야 목사님들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의 성기와 목적은 결국 사람이잖아요. 지역사회 일을 위해 성김과 사랑의 정신으로 존재를 해야 하는 게 교회의 목적인데 결국 지역사회에 대한 분명한 이해. 지역사회가 우리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우리 지역사회의 인적 자원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 지역사회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대두가 되고 있네. 그럼 우리 교회가 이런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교회의 구성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확대시켜 나가는 거죠. 거기에 이제 소위 말한 동사무소 직원물로 들어오시게 되는 거고 전주시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도 저희 전주시 예를 들자면 위원회도 들어오게 되는 거고 이게 쫙 문이 확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는 반드시 그 조직이 있어요. 하다못해 새마을의 모임이 있고요. 분야의 모임이 있어요. 그걸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오게 한다라면 이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목사님들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지역사회 문화가 이렇게 흐르고 있구나. 문화라는 게 뭐 단순한 문화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의 개념도 틀리잖아요.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자각을 해갖고 지역 공동체 문화를 선교적 삶에 적용시켜서 빠른 변화에 대응해야 할 것 같고요. 결국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의 향상을 이 교회가 앞장서서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결국 교회의 선교는 지역 공동체를 섬기는 과정에서 현실화되는 거여서 교회의 역할은 지역 공동체가 완성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거다. 그게 저는 공적인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연합과 네트워크의 중요성 인식인데요.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목사님들 뭐 개별적으로도 그러실 거고 각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아주 오밀오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 안에 목사님 들어가셔야 합니다. 예. 그리고 한두 개씩은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범주를 초월하는 연대를 통해서 지역 사회적 자본들을 하나로 묶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걸 잘하는 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군포에 계신 아까 그 침례교회 목사님 계시잖아요. 잘하세요. 거기는 초교파로 하세요. 그래서 거기는 모임을 항상 가지시는데 뭐 교파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항상 공무원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교회에 붙어서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역할. 예, 그렇게 해서 군포 지역을 아주 잘 하고 계시고 모든 네트워크에는 그 목사님 그룹이 다 들어가 계세요. 그래서 그 그룹을 통하지 않고서는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이미 인식이 되어버려요. 군포 지역에. 그걸 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필요하시다면 이 네트워크에 반드시 개입을 하셔라는 거고요. 목사님들이 당연히 성직자들이 사회적 경제 인식 중요하죠. 목사님들만 아셨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이걸 알려내시고 함께 이 사회적 경제 관련된 교육의 인식을 계속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인적 구성을 통해서 자원봉사 역할 구성을 이 사회적 경제를 묶어나신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힘들겠지만 이 기업을 운영하는 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협동조합을 통해서 조금씩 좀 접근해가면 교회가 직접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거죠. 요즘 교회가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카페. 이 도시교회는 정말 문만 했다면 다 카페 하시거든요. 근데 카페가 다 소유주가 누구겠어요?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가는 것마다 많거든요. 그래서 카페를 지역사회에 개방을 해서 이걸 협동조합을 하든 열어놓으십시오. 그래서 카페를 할지 그 다음에 어린이집도 많이 하시잖아요. 교회가. 그것도 제가 공동육아를 다 열어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런 걸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해서 하신다고 하면 이웃사랑과 봉사의 정신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회 약자들을 돌보며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섬기는 기업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 정도로 제가 딱 시간 맞췄죠, 목사님. 예.
이상으로 하고요.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나눠드린 자료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또 신문도 제가 드렸으니까 보시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종교 네트워크 지원 사업을 3년 전부터 저희 교단이 받아서 진행하고 이 얘기를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안 할게요. 네, 원래는 이 지원 사업을 저도 몰랐다가 여러분들 기장분들이 먼저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2019년에 저희가 이제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 중 하나가 이제 목회자 교육도 있고 신학생 교육도 하고 실질적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을 하고 있는 그런 조합원들, 노동자분들의 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종교 행사를 하고 있어요. 이 종교 행사는 각 주체가 제가 세 군데가 모여 있거든요. 불교, 가톨릭,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톨릭이 이제 중심이 돼서 종교 행사를 10월 7일 날 여는데 캠페인을 좀 앞서서 해요. 그래서 나눠드린 여기 보시면 이 바이소셜 모나선 캠페인인데요. 여기 제가 만들어 드렸거든요. 여기 QR코드 찍으시면 365 매장 바로 뜹니다. 가입하셔서 지금 5,000원 쿠폰도 있어요. 얼른 가입하시면 다양한 종교계 사회적 기업 제품을 여러분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좀 무료 배송입니다. 그게 9월 30일까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꼭 보셔서 하시고, 오늘 저희가 약속하지만 비누 가져왔잖아요. 이건 아까 노누맥이 나왔죠? 노누맥이 우리 노숙인 조합원들이 만든 비누입니다. 그래서 수제 비누고 굉장히 좋아요. 잘 사용하시고, 그것도 부족하시면 들어가시면 팝니다. 예. 그렇게 해서 마무리는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만들었어요. 영상 보시고 오늘 마무리를 좀 지을게요. 잘 만들었나요? 총괄 제가 주의했습니다. 혼자만 갔을지 모르니까. 네, 이상으로 종교와 사회적 경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